예, 오늘은 만나는 방법, 헤어지는 방법 106페이지입니다. 사주강론. 그러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별거는 아니고 이거 역시도 별거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그죠, 뭐 만나고 헤어지는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걸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방법을 묻는다. 실제로 만나는 방법을 많이 묻죠. 지금 봄이니까 누가 더 많이 묻는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묻겠죠. 봄이니까 여자분들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운명학으로 불리는 역학의 양대산맥인 주역과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역학에서 이것을 별도로 인연법이라고 일컬으니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만나는 방법의 핵심은 만남이고 그래서 무슨 말장난 같죠? 만나는 방법 핵심은 첫 번째는 만남. 예. 만남이고, 첫 번째가 만남이,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의 이게,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고, 이 만나는 것을 그러니까 만남은 뭐냐면 인연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거는 인연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을 만드는 방법을 알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별것도 아닌데 말장난 같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인연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러면 또 인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연에 대해서. 인연은 윤회를 교류로 삼는 불교에 나오죠. 불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연의 정의라는 거는 정말 어떤 사람과 사람 관, 아니면 사람 아니라도 뭐 사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정말 옷깃만 정말 스치거나, 그죠? 그런 터치죠, 터치. 근데 실제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 자체는 어떠냐면, 이게 산스크리스터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산스크리스터라는 게 불경의 원문이죠, 그죠? 요 오해석이다. 왜냐하면 옷깃이라도 스쳐야 인연이다. 이게 맞는 해석이랍니다. 옷깃이라도 스쳐야 인연이다. 옷깃이라도 스쳐야 인연. 그러니까 실제로 옷깃이라도 스쳐야 인연. 이 말이 뭐냐면 정말 어떤 말 그대로 눈으로라도 몸 당연히 터치, 뭔가 닿아야지 인연인데, 그 닿는 데는 사실은 뭐 눈빛까지 포함됩니다. 눈빛까지, 그죠? 눈빛이라도 닿아야 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치에서 인연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사람 여기 한 명 서 있고 이쪽을 보고 있고, 여기 한 명 서 있고 이쪽을 보고 있어서 전혀 눈빛도 안 닿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인데 눈빛이라도 탁 마주쳐야지, 그죠? 아니면 그 사람은 다른 데 보고 있어도 내가 어떤 사람 눈빛을 마주치면 나의 인연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 그죠? 요런 형태입니다. 이게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뭐다? 이 인연이 있어야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있어야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주역과 사주명리학이 동시에 주목하는 만남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만남의 방법의 포인트는 바로 역학의 뜻과 동일한 변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인연이 생기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인연이 생기려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맨날 하던 짓만 해서는 인연이 생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요거 지필실을 제 지필하고 미팅하는 룸을 원래 센텀이라 부산의 센텀이란데 백스코 바로 앞에 있다가 지금은 집 근처로 옮겼어요. 집 근처로 옮겨서 그러니까 사실 더 가까운 데로 옮기면 더 활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센텀 있을 때는 어떠냐면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싹 올라와서 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만나죠. 못 만나는데 실제 이제는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서 딱 10분 천천히 걸으면 10분인데 집하고 여기하고 10분이에요. 그러면 차 놔두고 걸어 다녀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인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제가 여기 지필실을 센텀에 잡았을 때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변화를 하려고 그 전에과 다른 변화를 해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 한 5, 6년 정도 있었거든요. 5, 6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저는 또 다른 변화를 10분 걷는 걸로 또 다른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만남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변화를 가지면 그 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사람은 변하면 뭔가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명리학적인 말씀, 역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곧 만남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변화를 싫어해요. 계속 반복 속에서 계절의 반복, 그죠? 하루의 반복, 이 반복 속에서 살아있고,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사람의 모든 거는 계속 반복되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모든 거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반복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반복하려는 특성이 있는 거죠.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했던 것을 반복하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기에 무언가를 반복하려 하고 반복성을 찾아내려고 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주명리학의 60갑자는 60년마다 반복된다. 60년, 1년, 12달, 하루를 통계내고 그 속에서 반복되는 요소를 찾아 읽는 학문이 바로 사주명리학이다. 주역은 자연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순환과 반복을 64개, 6효로 표시하고 반복과 직관성에 입각해 미래를 예측하는 또는 미래의 판단을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학문이다. 여기는 그냥 예측하는이라는 책에는 맞는데 사실은 내가 직접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학문을 통해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예측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주역은. 그래서 조금 추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만남이란 무엇일까? 만남은 새로운 것과의 교류를 말한다. 자신의 사주에 만남이 흔한 사람도 만남을 원하고 흔하지 않은 사람도 만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반복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반복에서 반복 자체가 지루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원한다는 거죠. 많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 뿐이지 원한다는 거죠. 자기 사주에 있는 만남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만남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그래서 근데 그 새로운 만남 안에는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로망 같은 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람의 만남에서는 그렇고요. 그 만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달려온 궤도를 벗어나려는 노력, 즉 틀을 깨는 노력과 변화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만남을 가지려면 그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남을 위해서 사무실을 옮기고 한 건 아니지만 변화를 하려고 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서 변화를 하려고 특히나 제가 또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려는 인대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 남들은 집하고 가까워지면 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걸어다니면서 훨씬 많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한 거죠. 물론 예전 사무실에 있었어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됐는데
지하철 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깝깝해서. 일단 요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역학을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변화하기고요. 변화하기고, 변하면 만나지는 것이고,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만남 없이 반복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은 사주나 주역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변화할 유일한 가능성은 반복을 깨는 것뿐이다. 반복을 깨는 것뿐이다. 앞에 썼듯이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가던 길만 가고 매일 먹던 것만 먹고 항상 듣는 스타일의 음악만 듣는다. 같은 길만 다니고 같은 것만 먹고 같은 음악만 듣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마주하게 될 확률은 무척 낮다. 그렇겠죠? 맨날 가는 데만 가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만남을 원한다면 기존의 반복을 깨면 된다. 반복을 깨면 다른 길로도 가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먹으러도 가보고, 안 먹던 것도 먹으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도 듣는다면 새로운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군가를 못 만나고 있다, 만남이 안 온다면 새로운 것을 먹으러 가고요, 안 가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악도 듣는 노력을 하면 분명히 만남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며칠 전에도 저한테 도저히 사람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만남을 위한 방법이다. 바로 실현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진다. 듣는 음악과 만남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내가 그냥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게 그게 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주 많은 연인들이 음악 취향이 같아서 사귀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음악 취향이 같아서 사귀죠.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백스코 쪽 사무실에 있을 때, 집필실 있을 때 거기 미스터 트롯인가 콘서트 하는데 그 후에 들은 얘기인데 뭐 그 콘서트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트로트 콘서트 보러 가가지고 만나신 분들이 있답니다. 연세 꽤 드신 분인데 그런 거죠. 같은 트로트 좋아해서. 그전에는 트로트라는 걸 내가 무슨 그분 말씀이, 예전에는 가도 디너쇼 이런 데만 갔었는데, 지금 트로트가 콘서트를 막 하니까 그 자제분들이 표를 사주고 갔는데, 그 친구들하고 갔는데 거기서 만났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음악으로 만나는 거죠. 그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클하 아십니까? 클하 CL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C입니다. C. 클럽하우스, 그죠? 클럽하우스죠. 이게 아이폰 쓰시는 분만 지금 가능하신데, 그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SNS, 그러니까 트위터도 SNS고 페이스북도 SNS인데, 클럽하우스라는 새로운 SNS가 생겼어요. 저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문자 위주인데, 저거는 그냥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 입장을 하면 그냥 말로 대화를 해요. 말로. 그러니까 말을 목소리로 대화하는 대신에 얼굴은 몰라요. 그 다음에 DM이나 이런 거, DM이라는 게 메시지 보내고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고, 녹음 같은 거 못 하고요. 그 안에서 딱 대화로 끝내는 클럽하우스라고 검색하시면 요즘 가장 이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들어가도 실제로 같은 음악들을 듣는 사람들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음악에서. 음악 외에도 다른 관심사 모임도 아주 많지만, 그죠? 소위 말하는 요즘 인사들이 이 클럽하우스에서 자기들 의견을 막 많이 말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클럽하우스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런 부분도 변화죠. SNS의 아주 큰 변화인데, 그 변화 속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음악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분명히 클럽하우스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그런 모임 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그죠? 요렇게 변화를 가지시면, 내가 평소에 안 하는 걸 하고 변화를 가지시면 만날 수 있는 그 폭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나는 맨날 소개팅만 했다면 소개팅 말고 다른 것도 해보시고, 그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헤어지는 방법도 있을까? 헤어지는 방법. 이것도 정말 사실은 만나는 방법보다는 헤어지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도 헤어짐은 사실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가진 인간은 또다시 반복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라는 게 이런 구조예요.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인연을 가지고 만남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 또 뭐다? 반복이라고. 반복. 그러니까 사람은 반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지금 제가 분명히 하는데 이걸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이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반복을 시작하게 되는데 만남을 시작한 시점의 조건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났으면 만약에 남녀의 만남이다. 아니면 무슨 이런 거 진학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떤 모임에 가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남녀의 만남이든 진학, 학교로 올라와서 지금 진학했죠. 이런 만남이든 취업한 사람의 만남이든 뭐 동호회나 이런 데 가입해서 만남이든 어쨌든 이런 만남을 가지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이 조건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게 그죠? 만남의 지속이죠. 그러니까 만남을 지속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조건의 지속이라는 겁니다. 지속 반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남의 이유와 조건에 익숙해져 감에 따라 만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헤어지는 방법 역시 변화다. 만났을 때 컨디션이 깨지면 그 컨디션이 깨지게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헤어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보통 보면은 남녀가 만났는데 어떤 조건을 맞아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다? 이제 달라지면 변화가 생기는 거죠.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헤어짐이 된다는 거예요. 헤어짐. 여기서 중요한 진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때문에 학교 들어갔는데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다? 학교 때려치우게 되고 취업했는데 조건이 처음에 말한 거하고 다르면 학교 때려치우게 되고 아니면 생각이 달라져서 때려치울 수 있는 것이고 가입도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어서 그 조건이 맞아서 했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지면 변하니까 헤어지게 끝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 남과 여 연함이라고 안 했다고 슬퍼하실 분도 있을까봐 연함의 만남에 있어서 그런데 이 만남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궁합이고 그 다음에 사주에 따라서는 사주가 느린 분들 이런 분들은 헤어져야 되는데 안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건이 달라져도 반복하는 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이거라는 거예요. 기본은 조건이 달라지면 헤어진다. 그래서 너 다정했는데 계속 만나니까 다정하지 않더라. 깨지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란 제도는 그래도 좀 버텨보자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버텨보자 그런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남의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만남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못 만나서 미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죠? 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새로움을 찾고 만남을 원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반복이 지루하기 때문이다. 일상과 반복이 지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어지는 방법을 묻는 소수들의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못 헤어지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헤어짐이 안 일어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들이 헤어지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불행이 지속되기에 사는 게 지옥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헤어짐을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은 헤어짐을 원하지만 상대는 헤어짐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진학, 취업, 가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무생물이거나 어떤 단체거나 이런데 남녀의 만남 아니면 뭐 친구의 만남일 수도 있는데 친구 만남은 이게 동성의 만남 같은 음양의 만남들은 깨지기 쉬운데 음양의 만남들은 이게 서로의 입장,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헤어지기 힘들다는 거야. 남녀의 만남, 연함의 만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읽어드리면 그 문제는 헤어짐을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은 헤어짐을 원하는데 상대는 헤어짐을 원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런 이유는 세상에는 의외로 상대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대는 불행해도 나는 행복하며 그 만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한 사람은 불행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에 오히려 도움이 되므로 불행하지 않은 1인에게 헤어짐은 생각도 못할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헤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 잘 없고요. 너는 불행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그 만남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너는 불행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신기한 현상은 뭐냐면 헤어짐을 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불행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물론이고 오히려 본인이 원해서 그동안 만남을 지속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러니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이게 이 조건이 뭐냐면 이게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고요. 보통 돈이겠죠. 그 다음에 돈이 한 95%라고 봅니다. 돈이 95%라고 봅니다. 어떤 그 다음에 관도 크겠죠. 관도 뭐 5% 이상 이라고 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헤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난 이유가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의 돈이 가거나 관이 가고 있었어요. 그걸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은 그게 좋아서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돈을 계속 주거나 자기의 관, 명예를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다? 나중에는 자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가 원해서 만난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니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만 희생하고 있다. 나만 소모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다? 받은 사람은 땡큐. 그죠? 받은 사람은 좋으니까 그걸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어쨌든 이런 관계들은 한 사람은 헤어짐을 원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헤어짐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 한쪽만 도움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기에 그렇다. 여기서 헤어짐의 힌트를 얻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주는 도움을 없애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 그러니까 이때 헤어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돈을 안 주거나 관을 없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는 겁니다. 빠지는 것 없는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불륜에 빠지는 이유라는 그래서 불륜의 끝은 남자의 관이 끝날 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바로 얼마 전에 올라간 글이죠, 그죠? 그 강의죠.
마찬가지다. 불행한 사람의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불행함을 증폭시키는 인자가 있다. 그게 식상일 수도 있고, 관일 수도 있고, 재일 수도 있고, 인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는 본인의 그 인자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유지시켜주기에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그 인자를 버려버리면 그토록 원하는 것 헤어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인자를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굳이 사주를 볼 필요 없이, 그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오고 있거나, 성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러면 내가 돈을 벌어오고 있거나 성적 능력이 뛰어나면 식상을 쓰는 거예요. 나의 식상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리고 내가 일을 해주고 있다면 관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거고요. 아니면 명예를 줘도 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명예를 높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면 쟤 때문이고, 당연히.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있거나 학식이 풍부하다면 그거는 인성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움만 주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나의 사주인자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그 인자의 이점을 놓아버린다면 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강점을 포기해버리면 이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 분, 이게 구급 공무원, 어떤 군청에 예전에 구급 공무원이 있었는데, 근데 구급이지만 이분이 있는 데가 건축가라서 개발 정보, 그러니까 새로 신도시 들어서는 지역이라서 개발 정보가 많이 있었고, 그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와이프 이러면 이게 그냥 처가 쪽에서는 그 개발 정보를 통해 재산을 막 불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별거하고 있으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이 전화와서 여기 땅 살라는데 어떠냐 물어보고, 그러면은 아무리 별거하고 있어도 장인이 그거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또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다? 사표내라. 그럼 헤어진다. 사표내라. 힘들죠. 내가 이제 9급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8급 됐는데 사표 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드셨나봐요, 이분은.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내자마자 그 다음날 맞죠? 이혼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예. 공무원 사표 냈다는 얘기를 들은 바로 다음날 이혼 도장에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분은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공부해가지고 7급에 이번에 합격하고, 그러니까 8급에서 뛰어넘었죠. 7급에 합격하고 이제 또 새로운 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별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게, 잘못 만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봐야지 그게 끝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도움의 유무와 상관없이 헤어지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스피드의 문제다. 사주를 보면 스피드가 느린 사람이 있고, 제가 음량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스피드가 느린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 만남은 한쪽이 스피드를 내서 어찌어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사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사귀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 좋다는 사람이 또 싫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케이스죠. 이렇게 싫어져도 안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가만 느린 사람 자체가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스피드가 느린 사람은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평온하다. 서로의 스피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이 경우의 해결법은 한마디로 사고 치는 것이다. 사고 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스피드가 느린 사람은 제가 물에 비유하는데, 고여있는 파도 하나 없이 잔잔한 물인데 이 물을 마구 휘저어주면은 헤어지는데, 그 휘저는 방법이 뭐냐면 싸우고 집에 있는 물은 다 부수고요. 그러면 이제 뭔 일이 일어났구나. 돈을 막 써요. 뭔 일이 일어났구나. 카드 빚이 막 나오고 이러면은, 그리고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 그 느린 사람이 자각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면 나도 망하겠구나 하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버려야지 헤어지고, 내가 뭐 스피드의 차이가 난다면 내가 가진 걸 부수거나 포기해야지 역시나 헤어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못해서 못 헤어지세요, 대부분. 대부분 이거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이 부분 때문에 못 헤어진다.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진다. 사실은 그거 역시도 뭔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만남과 헤어짐도 있다. 이런 경우들은 그냥 시간이 답니다. 특히나 청춘 남녀의 사랑이나 불륜은 시간이 가면 끝이 나게 돼 있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다. 요 부분은 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자녀가 연애를 하는데 막을 방법을 알려달라.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필자의 답은 짧으면 3개월, 길어도 3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으면 그러니까 막 그냥 놔둬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특히나 이게 청춘들이란 말은 그냥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3개월, 3년 이 법칙 안에서 놀게 돼 있어요. 짧으면 3일 이 법칙 안에 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다? 토의 법칙. 이게 뭐다? 강제 종료. 그죠? 토가 지나가면 어떻다? 강제로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죠? 어떤 근거냐고, 지지토는 3년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3일에 한 번 들어온다. 토는 중화인자이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도 토를 지나면 식었다가 다시 데워져야 된다. 주변에 반대가 있다면 다시 데워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주변에 반대가 있어서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계속 뜯어말기면 다시 불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모님들한테 말하는 건 그냥 던져라. 싫다는 말만 하고 자제분들이 또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나 걔 별로던데 걔 별로야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나 한마디 던지고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는 3개월 길면 3년 안에 끝나요. 그런데 이 끝나는 이유는 뭐다? 토해작용이라는 거예요. 토해작용.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뜯어말긴다. 계속해서 헤어져라 뜯어말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토해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해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뜯어말리면 안 돼요. 그냥 반대만 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면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불을 말리는 작용은 뭐냐면 다시 불을 붙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던져놔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다 헤어지죠 이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개개인이 다 다르기에 필자가 말한 만남과 이별에 속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만남과 이별 역시 크게 봤을 때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변화를 통해 마치게 된다. 사조의 종류가 50만 가지가 넘지만 인간은 특정한 패턴을 가진 삶을 산다. 그 패턴을 가장 세분화한 게 사주명리학입니다. 그죠? 가장 세분화했죠. 50만 가지로 인간의 삶을 세분화했으니까 혈액형은 4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뭔가 머슨형 해가지고 디스크도 나오고 또 뭡니까?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 그거 역시도 그냥 사람을 한 10가지 정도밖에 그 분류를 안 해요. 그런데 그 10가지 하나만 속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주명리학은 50만 가지로 분류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모든 사람의 사주를 봐줄 수는 없다.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비싼 돈 내고 없는 시간 쪼개서 저도 없는 시간 쪼개서 할 수 찾아서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필자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해서 만남을 원하는 분, 헤어지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공식을 아시면 굳이 상담 안 받아도 충분히 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헤어짐을. 그러니까 만나는 건 힘들어요. 자기가 사람이 변화를 참 안 하기 때문에 힘든데 깨지게 만드는 건 되게 쉽죠. 제가 엄청나게 잘 깹니다. 예, 엄청나게 잘 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만큼 이게 자기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모르세요. 나는 뭐 소개팅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데 그러니까 소개팅 계속하고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성의 틀을 딱 짜놓고 그 틀 안에 안 들어오면 아니다 싶으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틀을 바꿔야지, 변화를 가져야지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맨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패턴으로 소개팅을 받으면 똑같은 사람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바꾸면, 변화를 가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은 만나는 게 문제고, 만나고 나면 이제 또 헤어지는 게 문제니까, 그때 생각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헤어지는 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주명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만나는 방법과 헤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